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채굴 사랑 한빠입니다. 오늘은 코어다오에서 앞으로 이 메인넷이 출시된 이후에 코어 토큰이 어떻게 공급되고 어떻게 배포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토크노믹스가 좀 공개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고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죠. 우선 코어는 탈중앙화를 중요시하면서 모든 토큰은 모바일 마이닝을 통해 무료 배포할 것이고 이것은 기회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드를 통해서 배포가 된다 라고 얘기를 줄곧 해왔기에 예상은 하긴 했어요. 생태계 발전을 위한 보조금 정도는 이제 점진적인 탈중화에 의해서 코어 팀에서 어느 정도 할애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퍼센트가 높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토크노믹스가 공개되고 오늘 아침부터 매우 좀 뜨거운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내용에 관해서 제가 모더레이터 방에서 들은 내용과 또 제 주관적인 의견을 좀 섞어서 최대한 상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다뤄볼 주제는 이 분배에 관한 공급량에 대해서 주로 다뤄볼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앞단에 있는 내용은 레이어 1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레이어 1은 이제 이더리움을 타겟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The merge is here처럼. 그래서 종종 중앙 집중식 배포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내용인데요. 이전에도 이런 내용은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보유하는 POW 지분증명 방식의 경우에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투자자들이 락업을 했을 때 이제 낮은 순환 공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들이 나중에 락업이 만료됐을 때 한 번에 보유 자산을 청산함으로써 바닥을 향한 가격 하락에 대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보안이나 어떤 검열 선택은 이제 토큰 소유자의 양심에 의해서 의존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성공 척도가 개발 어떤 기술보다도 가격에 의해서 정의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잭도시 트위터 전 CEO의 말을 인용해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구축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위해 구매하는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을 때 이것은 이제 인센티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코어는 탈중앙화에 중점을 두어서 개발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배포에 관해서는 외부 자금 지원 없이 3년 동안 코어를 구축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 빌더와 우리 같은 사용자의 손에 토큰을 지급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코어는 블록체인 역사상의 가장 분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에 보기에 앞서서 우선 노드 마이닝이 있고 사용자, 기여자, 준비금, 재무부, 릴레이어 보상 이렇게 있네요. 토큰의 기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래도 하고 그리고 수수료도 지불하고 또 스테이킹도 할 수 있고 또 코어 네트워크의 이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투표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여기 공급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비트코인의 희소성 모델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죠. 근데 코어는 21억 개의 코어 토큰만 존재할 것이다. 이제 하드캡이 있다는 얘기고요. 배출 곡선 일정 코어의 블록 보상은 81년 동안 지급된대요. 그리고 매년 블록 보상은 지난 기간에 비해 3.6% 감소합니다. 이 3.6%를 기억해 주시고 81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탈중앙의 방향에 대해서 쭉 써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의미심장하죠. 코어의 기반은 장기 분산형 거버넌스의 비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면책 조항이 나와 있어요. 캐나다, 미국, 그리고 OFAC 제재국가, 북한 이런 나라죠. 러시아 이런 나라죠.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 이 에어드롭은 판매 제한이나 투자 구매 권유를 구성하지 않았다. 자, 25%가 저희가 무료로 채굴한 양이에요. 5억 2,560만 개. 그리고 40%가 노드 마이닝을 통해서 지급이 된대요. 근데 오늘 좀 이슈를 불러온 항목이 이렇게 10%, 9.5%, 15% 해당하는 항목이에요. 기여자 컨트리부터 그리고 준비금 그리고 또 재무부라고 제가 어제 몰래 소개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있었네요. 어쨌든 이 35%가 어디에 쓰이느냐, 이거 코어가 다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는 15%가 투자자의 손에 들어가면 걔네들이 한 번에 던지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저도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이 컨트리부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저희가 예전에 썰틱에서 인터뷰를 했던 브랜든 세도라고 있죠. 이 썰틱 보안 감사 업체에서 소개하는 브랜든 세도는 코어다오에서 브랜든 세도를 그냥 모셔왔다고만 했어요. 예를 들면 코어다오의 투자자인 브랜든 세도를 모셔왔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링크인을 통해서 브랜든 셋도를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코어 체인이라고 나와 있고 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코어 체인에 컨트리부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코어를 소개하는 글이 있죠. 누가 봐도 기부자, 컨트리부터, 기부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마이크야, 브랜든 셋도가 코어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토크노믹스 15% 중에 브랜든 셋도도 가져가겠네? 이랬더니 not investor라고 해요. 투자자 아니야. 브랜든 셋도 투자자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읽고 말하래요. 그래서 야, 그럼 컨트리부터가 투자자가 뭐야, 누구야? 예를 들면 뭐 섀도우 수압 이런 거니? 이랬더니 이제 섀도우 수압은 아니고 걔네들은 코어 체인의 빌더야. 미안한데 나는 BD랑 CM이 뭔 소린지 모르겠어. 여기 보시면 마이크앤이 컨트리부터라는 거는 이제 BD랑 CM이랑 파트너십 그들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그리고 커뮤니티 매니지먼트. 그래서 다른 모더들도 야, 그러면 비즈니스 디벨로퍼랑 커뮤니티 매니지먼트가 어떤 거냐 얘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 일단 그랬어요. 한 가지 좀 추측을 해보자면 브랜든 셋도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뷰에서 코어다오의 시초, 코어다오를 만들게 된 시초까지도 설명을 해줬죠. 역사를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초기 때부터 함께 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마이크의 말이 이해도 가요. 그러니까 그는 초기에 이제 같이 구성원이지 뭐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 투자자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마이크의 말이 맞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이죠. 기여자 15%, 3억 1,500만 개. 이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보상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코어 기여자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요. 네, 이 재무부 9%는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 코어의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코어를 운영하는 관리 인원들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글 폼을 통해서 참여자를 좀 추천받고 있죠. 뭐 블록체인과 과거 경험이 이력이 있으면서 이쪽에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따라서 재무부는 이렇게 인력 구축을 위한 곳에 쓰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준비금은 가격 덤핑이나 어떤 가격 변동이 심할 때 코어 팀에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것도 POW, POS 중에 POS가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의 중앙 집중화에 치중화되지 않도록 이것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 따지고 보면 35%가 코어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인데 부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릴레이어 보상은 한 블록이 생성될 때 그 중에 10%가 받게 되는 보상이 이쪽에 가죠. 그리고 최대 1,100만 개이고요. 오늘 좀 설명드릴 게 많아서 준비한 엑셀을 좀 가져와 볼게요. 네, 이런 화면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한글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노드 보상, 무료 채굴, 그리고 기여자, 재무부, 준비금. 릴레이어스는 퍼센트가 작아서 제가 뺐어요. 어쨌든 총 공급량은 21억 개 중에 노드 마이닝이 8억 3,990만 개다. 제가 궁금한 건 노드 마이닝이 81년 동안 공급이 될 건데 매년 3.6%씩 공급 보상을 감소시킨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1년에 총 공급량이 얼마일까, 노드 보상으로 지급되는 보상이 얼마일까를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이거 잠깐 치워두도록 할게요. 보시면 2023년부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쭉 해서 81년도 차까지 가요. 그리고 총 공급량이 여기 8억 3,990만 개, 1년 차부터 쭉 81년도까지 쭉 내려가요. 쭉 내려서 요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매년 감소돼요. 3.6%씩. 근데 이 수량을 어떻게 제가 맞췄냐면 81년 동안 3.6%씩 쭉 감소가 되었을 때 이 총합을 8억 3,990만 개에 맞췄어요. 네, 그래서 이 숫자를 동일하게 맞춰서 1년 차에는 3,100만 개, 2년 차에는 3,000만 개, 3년 차에는 2,900만 개 이렇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정보의 어떤 정확성을 위해서 다른 모더한테도 좀 이런 제가 계산한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좀 구했는데요. 한 모더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계산한 것으로는 엑셀을 쓰지 않고 계산했을 때 첫 해에 약 3,000만 개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산한 것도 대략 3,100만 80만 개죠.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창을 좀 확대하도록 할게요. 8억 3,990만 개 저희가 노드 보상으로 지급된 8억 3,990만 개. 설명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1000년, 그러니까 2023년에 저희는 3,100만
개 정도가 이제 노드 보상으로 1년에 요만큼 나오는 거고요. 이것을 365로 나눴을 때 이제 하루 노드 보상이 87,320개가 돼요. 근데 이것을 대표 검증인 한 명의 보상을 보면 21명으로 나눈 거죠. 21명의 대표 검증단으로 나눴을 때 이제 4,158개가 되고 그리고 하루에 받는 이제 노드 보상의 90%는 이 대표 검증단, 나머지 10%는 이 릴레이어스와 버리파이어스니까 하루 받는 양의 90%, 4,158의 90%면 3,742개를 하루에 받는 거예요, 저희가. 이 토크노믹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루에 3,742개의 코인을 나눠 갖는다. 채굴 해시를 위임한 사람과 코어 코인을 위임한 사람이 이것을 나눠 갖는다 라는 얘기고요. 잠깐 보면 테스트넷 상에서 이제 밸리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아무 노드나 하나 눌러보면 여기 연 이자율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다면 한 개를 저희가 위임했을 때 하루 이자가 0.0076개 1 곱하기 2.774 나누기 365를 하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100개 위임할 때 하루 이자가 이만큼이고 100개 위임할 때 한 달 이자가 뭐 23개다. 근데 이것은 테스트넷 상에서의 이자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파헤쳐 볼게요. 그 전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으로 따지면 3,742개를 대표 검증인 한 명한테 이렇게 90%가 보상이 가는데 이 테스트넷 상에는 얘네들은 얼마의 노드 보상을 받고 있는 걸까를 좀 궁금해서 살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밸리데이터 대표 검증단이 하루에 지금 보시면 최근 날짜 기준으로 12,964개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자율에 틀리고 하이브리드 스코어가 틀리더라도 하이브리드 스코어가 제일 낮은 비틀 노드를 봐도 이렇게 보시면 12,964 이 모든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6개의 노드가 다 보상이 12,964개예요. 그 말은 12,964 대신에 실제로 저희는 3,742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1개의 노드가 각각 3,742개씩 받는다라는 얘기고요. 이걸로 좀 계산을 해봤어요. 테스트넷에서는 노드당 하루 공급량이 지금 12,964였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제 노드 아무거나 들어가서 봤을 때 12,964잖아요. 최근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모든 노드가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임자는 0.0080 이것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노드를 개설할 때 연 이자율을 몇 프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자 금액은 틀리기 때문에 틀린 것이지만 중요한 건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좀 따져볼게요. 12,964에서 연 이자율이 아까 277.4%였죠. 그렇게 됐을 때 위임 수량을 잠깐 또 보시면 위임 수량이 164만 3천 개 정도 돼요. 이 엔트노드에 맡긴 테스트 코인 수량이 164만 개 정도다. 그래서 160만 개 정도다라고 했을 때 한 개의 위임 보상이 이제 1 곱하기 여기 277.4% 연이자를 계산한 게 하루에 0.007개예요. 근데 이것을 위임 수량 하나당 이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임 수량 곱하기 위임 보상을 해버리면 전체 이 코인을 위임한 사람의 보상이 나와요. 12,220개. 그래서 노드에는 그러니까 검증인에는 90%가 이렇게 12,964개인데 여기에 위임을 맡긴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12,220개가 지급됐다. 그래서 노드의 순수익은 그 노드 검증자 21명의 총수익은 21명 중 1명이죠. 수익은 744개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 노드를 개설할 때 280%로 수익을 설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주는 이자가 많을수록 자기 수익은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300%로 하겠다 했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리네요. 이렇게 설정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그래서 저희는 실제에 이제 집중을 할 건데요. 실제 저희가 하나의 대표 노드가 받을 수 있는 하루 총 코인이 3,742개라면 위임 수량을 제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변수예요. 보면 저희 무료 채굴 공급량이 5억 2천만 개잖아요. 제가 가정을 했어요. 절반이 스테이킹을 맡길 거다. 절반 정도가. 나머지 절반은 뭐 사기 계정도 있을 테고 잊어버린 계정도 있을 테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가 이것을 이제 21명에 나눠서 넣었을 때는 1250만 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정을 하고 넣어봤어요.
자, 1250만 개를 위임 수량을 받았다고 쳤을 때 한 개의 위임 보상은 연이자 10%일 때 0.00027개. 그래서 한 개의 위임 보상 총량은 이제 한 개당 0.00027이니까 1250만 개 곱하기 요걸 하면은 이 노드에서 스테이킹을 맡긴 사람한테 배포되는 게 3429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득, 대표 검증단 손익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는 테스트넷이니까 300%, 뭐 277.4%였죠 아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공급량이 줄어들면 연이자를 크게 못 높이는 거예요. 뭐 11%, 1%만 높였는데도 마이너스 손실이 나버리죠. 그래서 얘네들도 수익을 좀 많이 보려면 이렇게 퍼센트를 연이자율 퍼센트를 많이 높일 수는 없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보다 보니까 위임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이브리드 점수가 높아지잖아요. 하이브리드 점수가 높아야 대표 21명에 포함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보면 위임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 이자율이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위임 수량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순이익이 줄어들죠. 네. 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이자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신생 노드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레벨링을 좀 맞춘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신생 노드가 생겼는데 신생 노드이기 때문에 위임 수량이 적어요. 그 대신에 이자율은 높게 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7%와 11%인데도 위임 수량이 이렇게 틀려짐에 따라서 대표 검증단 순이익이 11% 이자율을 받음에도 이렇게 순이익이 똑같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테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다.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인넷이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연 이자율이 이처럼 낮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9%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10% 됐을 때 대표 검증단이 자기 순이익을 얼마나 포기하고 이자율을 올리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궁금증은 한번 가져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스테이킹을 위임을 하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쌓이는 족족 그것을 빼가지고 다시 맡기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와 관련돼서는 여기 보면 커미션이 있죠. 7%. 내가 맡기는 금액의 7%를 수수료로 뺄 때나 맡길 때나 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네, 제가 지금 락 노드에다가 1100개 정도를 맡겨놨는데요. 이것을 이제 출금한다고 쳐보면 네, 수수료가 0.0002가 드는 거죠. 이 코어가 무시 못할 만큼의 가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녹화를 하면서 논점이 좀 흐려졌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토크노믹스가 배분이 됨으로써 물론 코어에 힘이 실리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코어가 3년 동안 이제 기획하고 공들인 프로젝트이고 얘네들이 말하는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이 비용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무료 채굴의 배분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요번 토크노믹스를 통해서 저희 무료 채굴 마이닝으로 배포됐던 수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비중이 높아졌다. 뭐 21명이 나눠서 연 이자율 10%라고 쳤을 때 하나 맡겼을 때도 이제 0.00027개의 보상을 하루에 얻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마이닝 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경쟁률이다. 절반이 스테이킹을 21명에 나눠서 했다고 가정하고 연 이자율이 10%일 때 한 달이면 0.008개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채굴 스테이킹 이자가 굉장히 낮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스테이킹 이자가 너무 낮아. 근데 코어의 가치가 얼마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할까요? 위임을 할까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치도 낮은데 이걸 뭐하러 위임을 맡겨? 그래서 많이 내던질 것 같아요. 만약에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 정도로 코어의 가치가 높다라는 제 의견인데요. 핵심팀도 코어의 가치를 생각해 두면서 이런 시스템을 짜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위임 보상, 코어 코인을 위임했을 때 보상이 매우 적다는 것은 코어 하나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고요. 그도 맞는 게 노드 보상은 40%를 81년간에 걸쳐서 배포해 주잖아요. 저희는 거의 1년 남짓한 시간에 25%를 받았던 건데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저희 모더분께서 또 질문을 해줬어요.
이 그래프는 제가 지금 연간 공급량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모더 중에 한 분이 그러면 매년 3.6%씩 감소하면서 울트라사운드도 적용되는 거냐? 예, 그게 맞대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곡선이더라도 여기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줄어들겠죠. 모바일 무료 채굴로 배포된 것 중에도 굉장히 많은 수량이 계정이 삭제된 사람도 있을 테고, 오늘 이 토크노믹스를 사실 한 20번을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고심 끝에 이제 영상을 좀 찍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보면 볼수록 코어에서 참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고, 투자자에 관한 부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어떤 코어 팀의 사상과 이념을 좀 존중하면서 좀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것만 잘 된다면 우리가 모바일 무료 채굴로 채굴한 것이 엄청난 가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남은 것은 이제 기술력 하나죠. 기술력, 운영도 운영이지만 기술력과 생태계 조성이겠죠. PC 노드를 통해서 배포될 양은 우리 모바일로 그동안 채굴했던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악조건이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때문에 무료 채굴을 한 거 아주 잘한 것 같다, 이런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스코드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리기 전까지는 준비금, 재무부, 기여자에 대해서 좀 꼬치꼬치 그때마다 캐묻고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토크노믹스가 공개가 되니까 이렇게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매우 좀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프로젝트 소개 맨 마지막에 토크노믹스가 있어요. 무료 채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백서의 맨 마지막에 토크노믹스가 있는 것을. 그래서 코어도 조만간 토크노믹스를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메인넷하고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